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미국이 많이 쉬지만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네, FOMC 맞습니다.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어떤 이벤트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매니저님의 일주일 계획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시장에도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매크로 방송의 주제 자체가 이제 단기 과열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왔다 가느냐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다우존스, 미국의 다우존스랑 거의 흡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100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초나 말일날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지금 금요일날 사실은 미국장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끝났거든요. 그에 대한 원인이 바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었죠.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요일 날은 주목하셔야 되는데 연준의 아마 이 수요일 날 새벽 4시일 겁니다.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미국장이 거의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2시 정도 넘어갈 때 타임 같은 느낌으로 장전 한 2-3시간 남았을 때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그 연설이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메스터, 뭐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까지 대부분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날은 제가 볼 때는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2주 전까지만 해도 속도 조절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또 막 PPT 자료 띄워놓고 막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라드의 연설 그리고 메스터 연설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4일 날부터 25일 날 이제 휴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발언하고 나서 미국장이 수요일 날 끝나잖아요. 근데 24일 날 미국장은 본장이 없다 보니까 휴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24일 목요일 날 또 연준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다. 회의록도 공개됐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땡스기빙 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금요일까지 조기 종료까지 하면 이제 거의 휴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발언들을 통해서 미국장은 그나마 휴장이라서 좀 벗어나겠지만 우리나라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들은 좀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딱 그거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조금씩은 돌아서는 위원들은 좀 보이고 있거든요. 바로 미국장이 상승폭 반납하고 나서 장 마감하고 그리고 이 토요일 날 바로 이분의 연설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매파 이 위원 중에 한 명인 이 보스틱 이분인데 이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겠냐면 연준은 이제 3번 자이언트 스텝과의 금리 인상과 이별할 준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원래 비둘기파였는데 뭐 비둘기파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21년도 6월부터 갑자기 매파로 갑자기 변했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통상 지금 1년 넘게 매파를 유지하셨던 분이 12월 F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 0.5bp, 50bp, 빅 스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미국장이 이제 올랐다가 쫙 빠지고 나서 살짝 반등 나오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이분의 연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수요일까지 이분의 이 기조대로만 좀 흘러간다면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나쁜 얘기보다도 좋은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부분들의 뷰가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느냐. 볼까요? 네, 보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이 매파인데 갑자기 금리 많이 안 올릴 것이라고 하고. 근데 라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강하게 올리겠다고 하고. 물론 거기는 미국 의원은 아닙니다만. 그 페드 의원들 안에서도 이 금리 인상 코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려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닥을 잡아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바로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뭐 빠르면은 내년 초면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번 과감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경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예. 그러니까 보스팅 연은 총재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 실제로 확정적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언급했거든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나왔었던 이제 컨퍼런스 보드 이 선행 경제 지표인데 보시면은 지난달 이제 9월부터 10월 넘어갈 때는 살짝 플러스를 나다가 다시 또 하향 조정이 되면서 0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통상 이제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자 신뢰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있는 굉장히 신뢰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항상 우리가 좀 추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역대 과거의 통계를 좀 봤을 때 이 하우징 자금 자체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0%입니다. 마이너스 30%. 예. 그러니까 지금 뭐 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는 그때는 연쇄 도미노 형태로 주택 이런 담보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생상품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도 이때 당시 마이너스 24%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에는 모든 자산들이 급락, 뭐 유가도 마이너스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35%. 근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주가에 대한 뭐 부분들도 신경 쓰겠지만 아마 이제 밀접하게 미국인들의 경기 흐름, 실물 경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계속해서 긴축을 뭐 블라드 연은 총재처럼 뭐 최대 하단을 5% 그리고 최대 상단 7%까지 열어두겠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짜 맞춰도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때 소요 기간이 한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7%까지 올려놔도 그러면 나머지 미국 개인 주택 시장이라든지 기업들 실적들 다 망가지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속도 조절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뭔가 잘 나오게 되면 긴축을 좀 더 할 것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계속 뭔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스트레스 포지션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다음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스트레스 포지션을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들, 경기 후퇴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짙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이 그래도 조금은 그래 금리 뭐 5%까지 올릴 수 있어 하지만 4.75, 뭐 5%까지 올릴 수 있어 하지만 조금이나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사실은 뭐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S&P 500과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회복 못했어요. 네, 회복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은 이제 3대 증시가 나오지만 다우존스만 계속해서 치고 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S&P 500 중간 지점이 있고 나스닥은 계속 지금 11,000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전저점에서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미국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조정이 뭔가 나오게 된다면 이따가 이제 좀 준비하겠지만 나스닥에 뭔가 월반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네, 나스닥이 월반할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 상승률이 다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켓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유의미한 숫자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보겠습니까? 네, 갑자기 또 화면 준비 안 됐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 S&P 500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 500에 대한 마켓타이밍 모델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입니다. S&P 500의 11월 4주차 마지막 주에는 방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없는데 5주차의 방향 강도가 50입니다. 12월 첫째 주의 방향과 패닉 강도가 100%예요. 네, 일단은 첫째 주 이렇게 12월 1주차,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이 좀 길다 보니까 5주차나 1주차나 좀 이제 걸려 있거든요. 같이 이제 겹쳐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목하는 계기가 S&P 500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200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고 빠지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바이더딕 같은 느낌이 들지만 11월 말일 그리고 12월 초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어쨌든 바닥에서 찍고 올라갔고 아직은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반향 강도로 보았을 때는
11월 말과 12월 초에는 뭔가 변동성이 나오는데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거는 12월 첫째 주가 1주차가 굉장히 반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상당히 크게 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 주에 뭔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뭔가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미국 주식을 이제 고객분들의 리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쇼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거든요. 화면 보면은 곡선 자체가 이제 이게 단기, 중기 위험 성향 모델의 결과였는데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1.0 올라갈 때마다 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 2.0 넘어가면 뭐 스트롱 셀인데 지금 이제 셀 구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숏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뭐 함부로 숏을, 그러니까 뭐 인버스라든지 뭐 고퍼스 이런 걸로 좀 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뭔가 이제 사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기 고점 정도로 판단된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부로 숏 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도 포지션을 잡지 말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있을 시장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숏을 칠 때 기본적으로 숏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는 대부분 30에서 50% 먹을 거하고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0%밖에 안 먹을 구간이 안 나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먹을 구간은 없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나 곧버스 하실 분들은 2100선까지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올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가도 괜찮다. 자, 공개 방송 계획 전해 주십시오. 장 끝나고 진행을 할 테니까 이제 3시 40분에 또 이제 관련된 사항들 말씀드릴 테니까 너튜브에다 엠뱅골드 신광섭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N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